자, 18쪽 작품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좀 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게 고등학교 고3 때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고, 수능 시험 볼 때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볼 때는 작품만 보는 것을, 잠깐만요. 포인트가 안 나오네. 작품만 보는 것을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작품만 보는 거야. 우리가 작품 분석 연습하는 게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 작가, 현실, 독자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이거 구분을 안 해. 한꺼번에 던져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공부할 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던지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시를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 감상하는 거야. 감상 방법은 먼저 작품만 볼 것. 그리고 나서 작가, 현실, 독자 측면에서 보는데 작가 중심을 표현론, 현실 반영론, 독자 중심을 효용론이라고 한다. 요거 시험이 나와. 이거 2학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1학기인지 2학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지만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지요. 여기는 지금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영론이야, 이게 반영론입니다. 즉 문학작품 안에 당시의 시대 현실이 얼마만큼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요게 되겠어요.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 문학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이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정치, 시대, 문화적 상황이나 문물, 제도, 생활 양식 등을 말한다. 개념 나와 있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따라가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다라고 하면은 양반, 그 다음에 뭐 양인, 그 다음에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주의지, 그치? 아마 여러분들 홍길동조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그게 바로 정치, 시대, 문화적 상황이 배경이 된 겁니다. 다음, 문학작품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은 소재나 인물의 활동 등을 통해 작품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드러나죠. 그치? 홍길동전은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 거기 뭐 작품 보면은 뭐 소인이, 홍길동이가 아빠랑 얘기할 때, 홍판사랑 얘기할 때 뭐 소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급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현대작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예. 자, 다음. 그렇다면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어떻게 감상하기는 반영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요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직접 드러나 있는 경우, 자, 특정 시대에 사용된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 등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홍길동전이네. 비록 천비의 몸을 빌려난 자시긴 하지만, 천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야? 천한 노비, 이런 뜻이죠.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대감은 뭐예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 그치? 양반, 남성 양반을 일컫는 말, 대감. 특히나 당상관 이상의 관직에 있는 남성을 대감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3급 이상 남사들. 길동을 무쳐 아껴 사랑하였다. 그러나 길동의 가슴에는 원한이 맺혀 있었다. 출생이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것들 방금 얘기했었죠. 그치? 이게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고 또 한탄하였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당대의 백그라운드, 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작품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인물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어떤 태도나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윗부분에서는 당대를 알 수 있는 말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태도나 반응 플러스 대사, 대화도 되겠죠. 그치?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예.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자맹자 학문을 익혀 재상이 되거나 병법을 익혀 장수가 되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일 것이다. 요즘하고 다르지.
그죠? 요즘은 공자맹자 공부에서 뭐 대장부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건 조선시대의 어떤 그 목적이었구나, 목표였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했는데 나는 왜 출세길이 막혀있는가? 왕후장상, 왕은 왕, 후는 제후. 제후는 지방의 귀족이에요. 지방의 실력자들을 제후라고 그랬어. 장, 장수, 상, 상인. 상인인가? 재상인가? 재상이 되겠다. 재상은 나라를 운영하는 공무원들. 씨가 따로 없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사들을 보고서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의 시대 상황,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치? 직접 드러났느냐, 아니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파악하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질문?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뭐 개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내용, 요거 한번 예문 볼까? 전관용의 꺼삐딴리라는 게 있는데, 이 꺼삐딴은 러시아 말이에요. 캡틴한테지, 캡틴. 캡틴 리라는 말이고, 이 사람은 친일파이면서 친소파이면서 나중에 친미파가 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라 했더나, 기회주의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 건 아니에요. 독립운동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 나라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지, 그치?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 그죠? 나라를 팔아서 황제, 고종 황제 대신에 자기가 그 일본과의 조약에 서명하고, 그래서 한일 합방 1919년 1910년이구나. 1910년 9월 10날인가? 예. 나라가 없어집니다.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이란 나라 없어져요. 일본으로 병합이 돼. 그거 사인한 사람이 이완용이거든. 나쁜 놈이죠. 을사오족이란 말을 써요. 일사년에 5명의 적. 이게 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야. 나라 팔아먹은 놈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독립운동, 안중근 의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 캡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인데 기회주의자입니다. 저쪽. 그래서 친일파였다가 전쟁 나니까 소련으로 붙었다가 해방되니까 이제 미국에 붙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득,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자, 한번 볼까요? 국어 상용에 가, 해방되던 날, 이런 게 시기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치?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 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들을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국어 상용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고, 상용은 항상 사용, 이런 뜻입니다. 가는 집, 그러니까 일본어를 항상 쓰는 집,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친일파였거든. 근데 해방이 됐어. 근데 집에 이런 액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때려 부실 겁니다. 그쵸? 무서우니까 찢어버리는 거지.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간다. 그렇죠? 뭐 일제 36년 동안은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좀 떵떵거리고 살았겠지. 근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사회 문화적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이것 말은 무슨 말이야?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되겠죠? 작품이 창작된 시기 사회 문화적 상황을 조사하여 파악한다. 정몽주. 이거 혹시 들어봤어요? 정몽주? 정몽주 아는 사람? 고려 때, 고려 말. 그치? 정몽주랑 이방원이랑. 원래 정몽주는 이방원 아빠인 이성계 친구죠. 정치적인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인데, 이방원이가 정몽주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유명한 게 선주교의 피. 선주교에서 뒤통수 쳐가지고 죽여버리죠.
유명한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뜻풀이 해볼까?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 다시 죽어. 자, 고치다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 이 고치다라는 말은 지금도 쓰지? 야, 나 컴퓨터 고장났어. 고쳐야 돼. 고친다는 뜻 자체가 다시 쓴다는 의미거든. 백골이 진토되어. 진흙. 진토는 진흙이야. 오랜 세월 동안 뼈가 진흙이 돼버려.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은 영혼이죠.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자, 일편단심 이게 뭐예요? 일편 한 조각. 단심 단은 붉을 단자. 여기 한자는 없지만 뭐 유명한 작품이니까 심은 마음. 그쵸? 심장이 빨간색이니까 단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조각 일편 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서리법. 서리법은 알면서 묻는 방법이죠. 그치?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법입니다. 수사 의문만 알면서 묻기.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다. 없어지다. 없어질 줄이 있을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임은 누구니? 고려.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시험에 나올걸?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아마.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과 작가의 삶 등을 고려하여 이미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가리키고 일편단심은 고려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다음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기. 그러니까 이 글을 왜 썼을까? 뭐 이런 겁니다. 자,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내는 문제와 그에 대한 화자, 서술자 등의 태도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한다. 한번 볼까? 영탄법이죠. 오 하는 걸 영탄이라고 그래.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오, 역시 영탄이죠. 이 불길한 고요. 고요는 조용한 건데 지금 화자가 이렇게 정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길하다라고 표현한다. 조용한 게 이 사람한테 불길한 거야. 그 이유가 밑에 있네. 불길하다고 느낀 이유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그 들판에 메뚜기가 없어요. 이것을 이 사람은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쵸? 그럼 이게 의미한 바가 뭘까? 이 작품이 던져주는 것은 환경 파괴지 뭐, 그치? 환경 파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그렇잖아. 요즘 너무 환경이 오염되고 하니까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또 미세먼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엄청 옵니다. 또 중국에서 환경 오염이지 뭐. 옛날에는 미세먼지 없었잖아. 지금은 공장 돌리고 연기 뿜어내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바람 타고 오는 거죠. 물론 우리도 미세먼지 있긴 있는데. 자, 메뚜기가 사라진 적막한 들판에서 불길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작품의 창작 시기, 작가가 속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특성 등과 연계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한다. 정현종 시인의 작품 들판이 적막하다는 요거예요. 요거 위에 있는 거. 그의 시집 따라서 사는 세상에 실린 작품이다. 70년대 초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한 시대적 특징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는 뭐 농경산업 사회였지만 6, 70년대부터 공업사회. 여기저기 뭐 공장 막 지어요. 근데 뭐 지금처럼 무슨 환경 규제가 있는 게 아니야. 막 져. 뭐 물 막 버리고. 당연히 오염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거죠. 요거지 요거.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 아주 중요하다. 별이 5개.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다시 작품만 보는 것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내재적 접근. 작가 현실 독자 측면에서 보는 것을 외적 접근이라고 하고 작가 중심을 표현론, 현실 중심을 반영론, 독자 중심을 효용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 자체를 외워야 돼.
이게 그대로 나와. 어디 보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주제 가난으로 인해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비극적 현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 나왔으니까 또 시 정리해야지. 그치? 반복 공부 반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 운문문학과 산문으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고, 운문은 운율이 있는 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운율은 어떻게 만든다? 반복을 통해서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무엇을 반복할 거냐? 음은 반복할 수 있어요.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시어 반복할 수 있고, 구 반복할 수 있고, 문장 반복할 수 있고, 연을 반복할 수 있다. 이거 반복하면 리듬이 생기지, 그치? 그 다음에 글자 위치를 글자 수를 반복하는 음수율이 있고요. 소리음, 개수, 반복, 음수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를 반복하는 음보율이 있고, 소리음, 보따리, 반복. 그 다음 글자 위치를 반복하는 소리음, 위치, 반복, 음이율이 있죠. 그쵸? 음이율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다. 맨 앞에 소리를 맞춰주면 두운, 중간을 맞춰주면 요운, 끝에를 맞춰주면 각운. 자, 여러분들은 두운하고 요운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각운은 신경 쓰자. 어미가 활용되니까 우리는. 래퍼들 라인 맞추는 게 각운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산문은 줄글로 쓰는 것으로 소설, 수필, 극, 비평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비평은 문학작품 해설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시를 분석할 때에는 우리가 보는 시는 다 서정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를 형식상 분류를 할 때에는 자유롭게 쓰는 자유시, 줄글로 쓰는 산문시, 그 다음에 정해진 형태대로 쓰는 정형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시와 산문시는 운율이 내재율이고요. 내재율이라는 말은 안, 있다, 리듬이 안에 있는 것을 내재율이라고 하고, 정형시는 정해진 형태대로 쓰는 시니까 외형률을 가지고 있죠. 리듬이 바깥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치? 자, 그리고 내용으로 시를 구분하면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서사시하고 극시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교과서 실내에 있는 시들은 고전시가 포함해서 모두 서정시다. 자, 따라서 시를 분석할 때에는 어디다 써야 돼 이거? 시를 분석할 때에는 정서를 파악하시고, 정서 파악, 직접 제시 또는 간접 제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표현 기법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표, 그치? 이게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표현 기법에는 비유법이 있고요. 비유에 직유, 은유, 의인, 활유, 대유가 있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 대꾸법이 있고, 반어법이 있고, 역설이 있고, 설의가 있고, 도치가 있죠. 역시 이거 말고도 표현법이 많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기 연습을 해야 돼. 문학작품에서 찾기 연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3 돼서도 계속 수업을 하면 클리닉 때 이거 찾는 연습을 할 거야.
3학년 되면은 이제 소설 작문 안 합니다. 소설 읽기 안 하고 지문 분석을 하는 거야. 지문 분석. 주구장창 하는 거야. 주구장창.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죠? 질문. 아, 이거 하나 빼먹었다. 그리고 나서 심상 정리해야 됩니다. 심상하고 똑같은 말이 감각, 똑같은 말이 이미지. 그래서 시를 보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감각이 있다. 이거 찾는 거야. 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시와 관련된 문제는 다 이틀입니다. 이틀. 여기서 안 벗어나. 이거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낸다. 알겠죠? 질문하세요. 아직 멀었어, 윤주야. 질문 없음? 자, 그럼 RSC를 한번 분석지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정리해야 돼? 정리하세요. 정리할 친구는 정리하고. 졸려? 약 먹었어? 네, 약 기운이 오는구나. 약 먹으면 졸립지. 약 먹으면 잠이 온다. 또 있어요? 약 먹은 사람? 없니? 약 맛있죠? 꿀약. 맛있잖아. 아니야? 아이고 허리 아파. 정리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틀대로 분석지를 해봅시다. 가난한 사랑 노래. 방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서를 찾자, 이유를 찾자, 표현기법도 찾자, 심상도 정리하자. 이렇게 보면 돼. 진짜로. 이렇게 보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절대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시를 시 자체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 공부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이거 안 해. 내가 진짜 탁 얘기할게요. 학교 선생님들 시 분석 못하는 선생님들도 많아. 진짜로. 왜냐면 이게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이야, 교육.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선생님들은 뭐 분석 잘 하시지만 분석 안 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공부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 작가 누구, 주제 뭐, 정서 뭐, 표현상 특징 뭐.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이거를 동시에 다 때려버려.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 학습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공부가 절대 쓸모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늘어. 이거 연습하는 거야. 종이 표신. 이게 작품만 보고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가 나오면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공부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국어 공부는 다 이거 위주로 문제가 나오거든. 알겠죠? 예. 자, 그럼 보자. 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자유롭게 썼다, 그죠? 자유시야. 행가리 연 자유시입니다. 자유시니까 당연히 운율은 내지로 되겠지. 당연히 내용상 서정시죠. 그럼 우리 이 사람 기분을 찾는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 가난한 사랑 노래. 그럼 이미 우리는 화자의 어떤 처지 이런 걸로 파악할 수 있잖아. 이 사람 가난하네.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보자. 그러면 정서의 표현.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거 서리법이죠. 서리가 뭐예요? 알면서 묻기. 그러면 왜 의문형으로 얘기를 하니? 말 그대로 의문형으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리법을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강조, 두 개네. 강조하고 공감 유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말할 때 서리법 많이 쓰잖아. 이거 맛있지 않아? 쟤 재수없지 않아? 얘 예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서리법입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는 얘기야.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자, 눈 쌓인 골목길이래요. 계절적 배경이 언제니? 겨울. 이 정보가 나오지?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은 정보 확인해주면 돼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다. 시각이죠. 이해됐음? 이게 전부잖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겨울밤에 달빛 쏟아질 때 헤어졌네. 그죠?
그러면서 외로워. 외로운 이유는 헤어졌으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 보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마찬가지 또 설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 문장하고 요 문장 반복하고 있네요. 시에서 반복하면 어떤 효과? 운율 형성, 의미 강조. 두 점을 치는 소리. 이게 지금은 없어. 옛날에는 새벽에 되면 12시부터 사람들 못 돌아다녔어요. 그게 통행 금지야. 박정희 정권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통행 금지. 12시부터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이때까지 사람 돌아다니면 안 돼. 누가 돌아다니면 다 잡아요. 다 잡아서 경찰서 감옥에 유치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방범대원들만 돌아다니면서 이거 딱따기 같은 거 쳐. 딱 이걸 치고 댕겨요. 이걸 두 점이라고 그래. 자, 두 점을 치는 소리 청각이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목 사려 소리에 다 청각이네.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역시 청각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시대적 상황을 알 수가 있구나. 대략 6, 70년대 산업화 사회, 그치? 예.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치?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역시 설이 역시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이건 뭐야? 고향 이미지네. 고향에 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 볼까요? 새빨간 감 시각이죠. 바람 소리 청각이지, 그치? 그럼 이 작품은 다양한 감각을 쓰고 있어요.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주제를,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역시 설의. 그리고 역시나 반복.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촉각이네. 사랑한다고 반복이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왜 울어? 헤어지니까, 그치?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랑 여기는 도치되어 있네. 도치는 단어나 문장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치? 순서 바꾸기.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죠. 의미 강조. 그러면 이 시적화자는 가난해. 가난하다 보니까 뭘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외로움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움도 버려야 되고 사랑도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 이유는 가난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화자의 정선, 기분은 어떨까, 윤지야? 슬픔, 그래, 좋습니다. 뭐 슬픔도 있을 테고 상실감은 이제 막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치? 좀 부정적인 정서일 겁니다. 그쵸? 밝은 건 아니야.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유는 찾았습니다. 왜 슬프고 왜 상실감이 있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다 버려야 돼. 사랑마저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표현 기법이죠. 그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국어가 편해집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국어 공부할 때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이 있어. 각 단원마다 요구하는 방향과 정보들이 있거든. 그거를 주어져 있는 틀대로 봐주면 교과 정리하기 깔끔하죠. 문제 풀기도 쉽습니다. 수학을 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지. 또 수학이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니? 수학은 딱딱 떨어진단 말이야. 그쵸? 그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 수학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은 숫자로 보이니까 한눈에 보기가 편해. 그런데 뭐 영어나 국어나 뭐 사회 같은 경우에는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틀 연습해 주는 거야. 다시 한번 시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서를 찾고 그 이유를 찾고 표현 기법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상 정리. 그러면 시 보기가 편하다.
자, 내용 질문하세요. 없으면 문제 풀어야지. 예, 풀어봅니다. 시작. 자, 시 분석할 때는 정서 찾고 왜 그러는가, 표현 기법, 심상.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 만약에 이거를 학교에서 수업을 해버리면은 이미 이걸 다 던져버려. 여기서 그의 꽃은 3.19, 4.19 혁명 정신이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보가 막 이렇게 뒤섞여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이게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다시 보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워. 그리운데 이 사람을 못 찾아도 그 사람의 꽃이 피어난다. 그치? 이렇게 내용 이렇게만 보면 돼요. 이게 시 분석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어났나? 피어날지어 이렇게 해놨죠. 그쵸? 이거는 뭐니? 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야. 아직은 안 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없어도 그 사람의 꽃이 피어날 것이야 이런 의미죠.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1년하고 2년하고 어때? 유사하다.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했을 때 효과가 뭐였어요? 오늘 형성 의미 강조가 되겠습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누구누구야 부른 것을 도노법이라고 그런다. 도노법.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요 부분은 이걸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대꾸법이 뭐였니?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난다. 비슷한 문장 방법을 한 번 더 바로 쳐주는 거야. 그것을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그 왜 쓸쓸할까? 이유가 위에 있었어요. 왜?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못 찾고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거야.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그럼 왜 이 행인이 들길을 왜 더듬어요? 찾고 싶으니까. 그치? 그의 얼굴과 그의 노래를 찾고 싶으니까 더듬겠지. 눈길이 비었거든. 비었죠? 없어. 그가 없기 때문에. 눈길이 비었거든 바람을 담을지네. 바람이 비었거든 인정을 담을지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방식 이걸 연세법이라고 그래요. 연세법. 연세법은 뭐냐면 이렇게 문장의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다음 문장의 첫 부분으로 갖고 와요. 이런 것을 연세법이라고 한다. 연은 계속해서 쇠는 사슬 쇠자. 자, 그래서 결국 뭘 담으란 얘기야? 인정을 담아라.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년, 2년, 3, 4, 5년인데 뭐 요거는 그렇게 있다고 치고 요렇게 놓고 보니까 얘랑 얘가 유사하다. 그렇죠? 유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특징들을 잡아주면 좋겠네. 자, 내용 질문. 한마디로 뭐야? 그리운 그는 없어. 그리운 그는 없지만 그의 흔적은 들의 언덕에, 산의 언덕에 남아있다.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시 분석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시대적 배경, 뭐, 현실, 작가, 독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 그렇게 안 하죠. 한 번에 다 때려 박아. 그래서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질문 없으면 자, 또 문제 풀어봅니다. 시작. 자, 1번 강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준아 뭐야? 4번 3번
3번 그리운 마음에 그를 부름. 그 불렀나? 3년에 하나 둘 셋. 그가 아니죠? 다른 사람 행인을 불렀습니다. 2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하랑아 뭐니? 5번 시작과 끝이 유사한 형태로 이어지면 시의 완결성이 드러난다. 그렇죠? 아까 1 생각이 안 나네. 1, 2, 5연이 뭐 유사합니다. 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 수는 머리수, 미는 꼬리미, 상은 서로, 관은 관련. 자, 수미상관 방식이고요. 수미상관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경우, 약간 변주 또는 변조, 다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질의 응답, 요런 형태가 있는데 이 작품은 요거지. 요거 변주 또는 변조. 다음 3번 문맥의미 파악하기. 주혁아 이거 했어? 아직 안 했어? 안 했으면 패스. 승우야 뭐야? 4번 희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 의미한다. 자, 리얼 확인해 볼까요? 리얼 어디서? 인정을 담을지네. 인정? 그렇죠? 아이고 이거 아니지. 맞네. 예. 그래서 존경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 여기서는 이제 리스펙이 아니지. 예, 일단 사람이 어떤 그 고마움 또는 뭐 말 그대로 인정, 이런 것들이 되겠다. 4번 이 시의 주된 정서를 이해한 것은 문화가 뭐니? 2번 애상과 추모의 마음. 추모라는 말이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제를 봤지만 4.19 때 희생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리움의 정서, 이게 되겠고요. 애상이라는 말이 뭐였니? 이게 슬픔이야. 슬픔. (5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의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을 포함하여 시인이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쓰시오. 이하나 뭐니? 4.19 혁명에 참가했던 희생자들. 그 주제에 나오죠. 주제. 알아. 그치? 여기 이 5번은 주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다시피 4.19 혁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십시오. 괜찮습니까?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합니다. 순환이 자, 소설이기 때문에 또 소설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밝은 데다 써야지. 소설은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글. 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또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것을 개연성, 꾸며 썼다. 이게 허구성. 그렇지? 그래서 왕사남 보면 왕사남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역사적 사실에다가 허구를 가미한 겁니다. 그래서 개연성과 허구성이 잘 맞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뭐 흥행 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 소설의 3요소.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지우야 뭐니? 소설 3요소 바로 나와야 돼. 윤지야 뭐야? 자, 외우자.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 이야기의 짜임, 구성, 글을 쓰는 스타일, 문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야기의 짜임, 구성의 3요소도 있지요. 승호야 뭐니? 잘 모름? 문화가 뭐니? 네? 구성의 3요소 몰라요. 몰라요. 자, 까먹지 말자. 이야기 짜임이기 때문에 인물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이때 배경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때 사건이 뭐다? 갈등이다. 알겠죠? 이게 소설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구성은 5단계가 있죠. 5단계. 수혁아 알아? 구성 5단계? 모름? 현서야 뭐니? 그거 알면 아는 거야. 발단하면 아는 거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각각의 내용은 뭐였어요? 발달 부분에는 소개 들어갑니다.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 MBC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시작하던데 21세기 대군 부인 그 변씨랑 아이유 나오던데 잘 몰라요? 좀 그래서 MBC 드라마국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청률 좀 끌어모으려고 뭐 아이유 나온다고 하니까 좀 많이 보겠죠. 아닌가? 이제 아이유도 이제 아줌마가 돼서 나이가 30대 33, 32? 자, 여기는 소개를 해줍니다. 무엇을? 인물과 배경을 소개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는 잘 몰라요. 아마 웹소설인가 웹툰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현실하고 달라. 그거는 그 대군이라고 하니까 아마 가상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가 없고 조선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지 현대까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군 부인이 대군. 대군이 누구예요? 조선시대 때 왕자들을 대군이라고 불렀어요. 그치? 요즘 뭐 왕사남도 보면 알겠지만 세조가 수양 대군이었잖아.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이 21세기 대군 부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리얼리티라기보다는 사실주의보다는 약간 이제 판타지가 가미가 된 거죠. 로맨스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첫 화를 보면 나오죠. 인물도 나오고 배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전개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갈등 시작이 되고요. 위기는 갈등 고조. 고조는 점점 올라가고 절정은 갈등 최고조. 결말은 갈등 해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의 목소리를 서술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는 시점 꼭 잡아야 됩니다. 시점은 인칭.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인칭과 3인칭이 있지요. 1인칭은 나가 있고 3인칭은 나가 없습니다. 즉, 작품 속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1인칭 나는 자기 이야기하면 주인공 시점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3인칭도 마찬가지. 3인칭 관찰자가 있고 작가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작가 전지적 해도 되고 전지적 작가도 돼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읽어가면서 묘사 정리해야 되는데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정리하면 됩니다. 인물은 내면 묘사랑 외양 묘사, 외양은 겉모습,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렇게 읽는 거야, 소설. 이건 뭐 여가 활동 시간에 이렇게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면 되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인물, 배경,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갈등 정리해야 되거든. 갈등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맞춰서 소설을 정리하란 얘기예요. 알겠죠? 예. 자, 순환이대 보도록 해보죠. 하근찬. 이대는 아버지와 아들이야. 이게 이대입니다. 순환이란 말은 알죠? 순환이 뭐니? 수, 받다, 난 어려움.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와 아들 이런 뜻입니다. 주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 민족이 겪게 된 두 세대의 걸친 순환. 이거지 뭐.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100년 전에 우리 일제강점기야. 일본 놈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100년밖에 안 됐어요. 전쟁 끝난 지는 100년도 안 됐어. 1953년에 전쟁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 70년 됐다. 그치? 전쟁 끝난 지가 70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고 남한과 북한이 찢어져 있죠. 이 대신 아직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아요. 이 피해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의 피해. 만약에 일본 애들이 조선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찢어졌을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와닿지가 않죠? 서준아, 너 나 군대 가야 돼. 우리나라 남학생들 군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아직까지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치? 휴전이야, 휴전.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군대 가는 겁니다. 몇 년 뒤에 가니? 지금 중학교 1학년, 저 2학년, 3, 고등학교 1, 2, 3, 대학교 1학년, 5년 뒤에 군대 가네? 잘 가. 예, 남학생들이 이제 5년 또는 6년 뒤에 군대를 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일본 애들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침략해서. 그죠? 그리고 나라가 혼탁해지고, 두동강 나고, 남한 북한 전쟁 터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겁니다. 만약,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일본 애들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남한과 북한으로 찢어질 일도 없겠죠. 그러면 남학생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되겠지. 이런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환이대는 어때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거 계속 이 고통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세금도 내고 있고, 예, 군대도 가야 되고. 어제 뉴스 보니까 또 김정은이가 헛소리 하던데. 우리 장사포는 남한을 향해 450km를 쏠 수 있어! 이렇게 위협합니다. 장사포는 막을 수가 없어. 미사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기술을. 포는 못 막아요. 포는 뭔지 알죠? 그냥 바바바바방 쏘는 거야, 그냥. 탱크에서 쏘는 거야. 그게 북한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장사포라고 해서 기본 300km가 날아오거든? 근데 지금 얘네가 개량을 해가지고 450km를 쏠 수가 있대. 그러면 남한 전 지역이 지역입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도 못 막아, 그건. 미사일만 막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겠죠? 공부할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전사. 전쟁 중 죽었다는 얘기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신났다는 얘기죠. 자, 어깨바람이 났다. 신난다. 그럼 진수가 누구야? 아들이구나.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가 누구야? 아빠네.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쟤는 고개, 용모리 고개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너무 기뻐서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몰씬 피어오르며 삑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몰씬 의태어 삑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는 목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죠. 의태어는 상태, 성질,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먼 것이다. 자, 오정 거꾸로 하면 뭐가 돼? 정오. 12시, 그지?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자, 소설을 볼 때 인물 심리 제시 방법도 우리가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방식.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여기는 뭐가 돼요?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이거는 직접 제시지. 이건 뭘까?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허벅지 뻐근한 건 말 그대로고. 이건 간접 제시죠. 왜 가슴이 펄럭거려요?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쵸? 두근두근. 아,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숨차기도 하겠지만.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이게 뭐니? 예, 일제강점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이 만도 아저씨는 일제강점기 때 징용 갔다 왔어. 징용의 상처.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 잡아다가 일시켜요. 이게 징용이야, 징용. 징용이 있고 여러분들 징병이란 말이지, 징병. 징병은 뭐니? 사람 잡아서 군대 보내, 징병. 니들 다 징병해야 돼.
남학생들 징병합니다. 수요가 잘 갔다 와.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빠도 다 징병이야. 징병했어. 징병하고 이제 끝난 거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자,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니까 왼쪽 팔이 없어요. 그죠?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니 어디를 좀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서 되진 않았겠지.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자, 아들이 오니까 반가워요. 그쵸? 한편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 그러니까 에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뚝에 늘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자, 외나무 다리에서 한번 자빠진 적이 있었네, 이 아저씨.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벌거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하나가 몽땅 잘라져 나간 흉측한 몸뚱어리를 하늘 앞에 드러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창피한 이유가 팔뚝 하나 없는 거. 그치? 이거를 이제 몸을 보이기가 싫다는 얘기죠. 장난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자, 아들이 돌아오니까 좀 고기 좀 사러 갔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왜 그래요? 가려워 좀 긁고 싶은데 팔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한 손은 또 고등어 들고 있어. 못 긁어. 어깨 죽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자, 질문.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시점 잡았지, 그치? 읽어가면서 서술자의 위치 잡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술자의 위치는 3인칭. 그러면 관찰자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이걸 또 파악해야 되겠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물 심리가 직접 제시된 부분이 있었거든. 요런 거죠.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요런 게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말, 행동, 그리고 심리까지를 묘사한다. 관찰자는 말과 행동만 묘사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심리까지 묘사해주죠. 이렇게 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내용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자, 문제 풀어옵니다. 시작하시오. 시간 관계상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수는 만도의 아들이다. 그렇고요. 진수는 이전에 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틀렸죠? 진수가 아니라 누구야? 만도. 술 먹고 오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한번 접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얘기했다. 자, 요거 여러분들아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소설 단원 공부를 하면 그 단원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 자, 주인공이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전하다. 이거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두 명의 서술자가 자신이 들은 이야기,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전한다. 이게 뭡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답은 3번이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선지로 깔리면 그게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 개념들이야. 어쨌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문맥음에 파악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거꾸로 한번 볼게.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리던 시기임이 드러난다. 미음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기 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어. 장날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리던 시기임이 드러난다? 몰라요. 리얼 공동체보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가치관. 리얼 어디 갔니?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자, 조끼 주머니에 꽂혀 있다고 해서 이게 공동체보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게 아니지. 이건 팔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쵸? 징용 나갔다가 팔 한 짝이 없어졌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답 4번이네. 디귿 남아선호사상 이게 3대 독자였나? 예,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맞죠? 자, 니은 기차가 오는 것, 증거기관차가 다니고 있으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억,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기억은 어디 있나? 예, 전사에 따른 통지. 맞네요. 따라서 확실하게 답인 것은 4번, 아니 4번이 아니네. 4번이 되겠습니다. 팔 한 짝이 없는 거지. 이게 사생활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아니다. 4번. 다에서 만도가 느낀 창피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 우리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치? 답 5번이 되겠죠? 한쪽 팔이 없는 것을 보여야 해서. 그래서 외나무 아래에서 떨어져서 옷을 말려야 되는데 이때 창피하다. 그 이유가 팔이 없으니까. 5번 문제입니다. A의 구체적 내용을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A 부분입니다. A가 어딨나? A 걱정. 이때 걱정은 뭡니까? 아들이 뭐 이렇게 몸이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죠. 그치? 예. 6.25 전쟁으로 인해 아들이 크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저쪽 중동에서 지금 전쟁 나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하고 있어요. 그 여파가 또 우리나라한테도 왔지, 그지? 기름값이 갑자기 200원, 300원 막 올라갑니다. 대충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기름 일주일에 2번 넣는다고 치고 반 통씩 넣는다고 치면 자동차에 한 30리터 들어가면 리터당 한 300원 올랐으니까 그러면 얼마 더 넣는 거야? 30리터 넣으면은 300원, 9,000원. 그쵸? 한 번 기름 넣을 때마다 9,000원 더 내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 정도 넣는단 말이지? 그럼 18,000원이야. 그러면 한 달에 4주니까 18,000원 곱하기 4 하면 4일은 4, 4, 8에 32. 72,000원 정도 더 기름값 더 들어간다. 그쵸? 1년이면 얼마니? 그럼 100만원 정도 되네? 이 상태로 1년 지속되면은 기름값 100만원 더 내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 차 2대씩 있으니까 곱하기 200만원 더 나가는 거야. 기름값으로 1년에. 이게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이 와요. 진짜 그런 세상이야, 지금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13년 전 옛날 이야기인 것이다. 자, 회상하고 있다. 여기 회상은 뭐냐면 만도가 직용 갔을 때 자기 이제 팔이 없어지는 이야기예요. 북해도가 어디니? 여기 한국 사람 관광 많이 가지, 여기. 가본 사람. 홋카이도. 가본 사람 없어요? 없니? 여기 많이 가는데.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덜어 있었다. 남양군도는 어디냐면, 저기 필리핀, 이쪽입니다. 예. 덜어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야 끌고 갈까 보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고로 담배 한 개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징용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때문이었다. 또 이별을 해야 돼요. 아내랑 이별해야 돼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 여기는 이제 중략이 되어 있고,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장치를 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댕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한다. 만도가 불을 댕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림칙했다. 뭔가 찝찝해. 자, 그리고 중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교대를 했나? 뭐 이랬을 거야. 그래서 만도가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어지럽고 하니까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공습이 와요. 공습이 뭐니? 비행기에서 폭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미사일로 떨어뜨리죠. 드론으로 가거나 미사일 떨어뜨리는데 이때는 비행기에 가서 폭탄을 삐우 떨어뜨리는 거야.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어갔다. 달려들어가서 굴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려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쾅!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에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 줄 알자 그만 으악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만도가 팔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회상을 했죠. 징용 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땡땡땡. 종이 울자 한참 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자, 다시 현실로 왔어요. 회상에서 현실로.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나왔다. 만도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왜 긴장됩니까? 이제 아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니까.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자, 상위 군인은 상위 다쳤다는 얘기예요. 군인. 그러니까 몸을 다친 군인들을 상위 군인이라고 한다.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 왜 그래요? 자기 아들이 크게 안 다쳤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쩔룩대는 군인들은 시선이 안 가는 거지.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자, 문제 같이 풉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양한 사건들이 하나의 주제에 묶여있다. 아니고요. 여러 서술자가 아니고요.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삽입 있었고 특정 인물의 일대기가 안 되죠. 자, 일대기는 뭐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대기라고 한다. 한 인물이 주변 인물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죠. 따라 답은 3번. 7번 문제입니다. 내용 적절한 거. 만도는 엄살이 심하고 게으르다. 아니고. 진수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아니고. 만도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글쎄. 진수는 떠도는 것을 좋아요. 아니고. 만도는 가족에게 발생할 부정적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글쎄요. 자, 그러면 3번일까? 5번일까? 이거를 여러분들 머리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이렇게 문제 풀 때 선지가 2개가 남았어. 그럴 때는 하나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아내가 나오는 부분을 보고서 확인만 해주면 되죠. 여기 있네.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때문이었다. 그 마음이 안 좋아요.
아내가 자꾸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렇다면은 3번 만도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제를 풀 때 꼭 선지 2개가 남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하나 잡고 지문에서 꼭 확인을 합니다. 자, 8번 문맥음이파요. 원래는 이거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거꾸로 볼까요? 미음 만도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음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려다. 되겠고. 리을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아들을 기다리는 만도의 심정 맞고요. 3 만도처럼 다친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디귿. 이게 틀렸죠? 누구 것인지도 모를 8도. 이거는 만도 거였어. 그래서 8의 답은 3. 9번입니다. 이 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케다 탄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강제징용이 있던 시기에 맞고요. 공습이 있는 것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상황 그렇고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는 곳으로 봐 폭탄이 사용되던 시기 그렇고 이끼가 있는 곳으로 봐 위생을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상위 군인으로 보이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어 그렇고 답은 4번. 근데 다이너마이트 지금도 쓰는데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도로공사 뭐 이렇게 산 터널 만들 때 다이너마이트 사용합니다. 지금도 써요. 10번 가에서 알 수 있는 만도의 성격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만도의 성격을 판단한 근거를 가에서 찾아 포함할 것. 그러면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격을 알 수 있는 것들 요 부분 그치? 뭐 어딜 가든 괜찮여 좀 우리 뭐 하늘 밖으로 끌고 가겠어? 긍정적인 부분.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어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만도가 긍정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감상문 쓸 때 인물에 대한 평을 쓰잖아,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져 입은 딱 벌어졌다. 이거 간접제시죠? 놀란 거지. 만도가 놀랬어요.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보니 다리 한쪽이 없어.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눈물. 왜? 왜 그럴까요? 아들이 불쌍하니까. 그치? 아들이 다리가 없어요. 앞장서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장 세웠다. 자, 이렇게 한 이거 뭐야?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뭐 아들내미 다리 없는데 뭐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이런 심리로 진수를 앞세웠고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진수야, 네 웃자다가 그리 됐노. 전쟁하다가 일이 안 됐습니까? 수류탄 쪼가리 맞았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예.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립디도. 병원에서 예.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게 뭐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마라. 자, 아들한테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나은 보면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아들은 이제 위로해주고 있어요.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한운 수 없이 뚝에 퍼지고 앉아서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두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하는 양을 내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네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그렇지? 왜냐면 아빠가 진수를 업으려면 팔이 한 짝밖에 없으니까 고등어를 잡을 수가 없잖아. 진수는 퍽 난처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인가.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숨겼고 아버지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을 새끼인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 부분이에요. 자, 주제는 뭐냐면 어려움을 부자는 아들과 아버지지, 부자가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제 순환이대라고 하고 이거를 확장시키는 거야. 당시 시대상으로. 그러면은 50년대 전쟁 끝나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전쟁 상황입니다. 한반도는 초토화된 상태였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잿더미. 산은 다 불타고 뭐 도시는 다 폐허가 되고, 요즘 뭐 전쟁 났으니까 여러분들 이미지 보면 알잖아. 그치? 도시가 다 초토화되는 거죠. 진짜 그랬어요. 한반도가. 부산 빼고. 부산하고 제주도도 다 털렸고. 그런데 극복한 거죠. 지금 거의 뭐 50년, 60년 지나면서 이제 한국이 또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이걸 극복한 겁니다. 자, 빠르게 문제 볼까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 현재와 미래가 교차 아니고요. 서술자가 바뀐다 아니고요.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 갈등 해소 아니고요. 공간 변화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서술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플랫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주막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외나무 다리 건너는 일, 이겁니다. 아니네, 쏘리. 그치?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4번으로 가야 되겠구나. 공간 변화에 따른 인물 심리 변화.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길 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다가 이제 받아들여서 다리를 건널 때는 서로 극복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4번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네. 자,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 부분은 어디 있느냐, 예, 아빠하고 아들이 서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 두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 아들이 6.25 전쟁에서 겪은 일을 알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없어요. 원망이 아니라 미안함이지. 나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떡하나, 차라리 죽어버렸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번 신체의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소설에서 이것은 만도와 진수의 몸이 밀착되게 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마음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두 사람이 향후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누가 봐도 외나무 다리. 14번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이 어딨냐.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둘의 관계가 멀어진다 아니고, 만도가 아들을 마중 간 장소 아니고, 어린 시절 추억 아니고, 진수가 한쪽 다리 아니고, 둘을 응원하는 작가의 마음의 투영. 그래서 용머리 고개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번 순환이대라는 제목의 의미를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결지어 설명하시오. 그래서 민족의 비극적 시기를 힘을 합해 극복하고자 함
이게 이제 순환이대가 되겠죠, 그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받았고 아들은 6.25 전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한다.